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하고는 술술 대화가 이어지고 어떤 사람하고는 괜히 말이 막히고 공기가 싸해지는 느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풀어보겠습니다. 인생 100가지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럴 때 이런 생각 해보셨죠? 내가 말을 이상하게 했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끝이 딱딱하지?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 그런데요, 그 코드가 안 맞는다는 말. 생각보다 훨씬 깊은 심리의 문제입니다. 성격이 다르다, 취향이 다르다, 그게 아니에요. 말이 다르게 흘러가는 이유, 그 속엔 감정의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물을 때 기분이 살짝 상한 적 없으신가요? 그 말은 나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을 안 들어줬다는 서운함이 남죠. 또 반대로 누군가가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해줬을 때 내용은 없어도 마음은 편해졌던 적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대화 코드입니다. 대화 코드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방식이에요. 누군가는 논리로 연결되고 누군가는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속도 빠르게 공감하고 누군가는 천천히 여운을 주며 대화하죠. 그 차이가 클수록 우리는 말이 안 통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면 사람 사이의 오해가 훨씬 줄어듭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말이 막히는 이유, 그 답답함의 진짜 원인을 3가지 대화 코드로 풀어보려 합니다. 이 3가지 코드만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저 사람은 답이 없어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게 되죠. 아, 저 사람은 리듬이 다르구나. 그 이해 하나로 대화가 싸움에서 대화로, 거리감에서 편안함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잘 건네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 답답함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진심으로 속 얘기를 꺼냈는데 상대가 그럴 수도 있지 뭐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때요. 그 말 한마디에 괜히 서운하고 마음이 괜히 얘기했나 보다 싶었던 적. 그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따라오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볍게 말하지? 나는 그냥 내 마음 좀 들어주길 바랐는데. 이래서 말하기 싫다니까. 반대로 이런 경험도 있지 않나요? 누가 나한테 자꾸 고민을 털어놓을 때 속으로 이런 생각 든 적 있죠?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얘기를 내가 들어서 뭐가 달라져? 이 사람은 매번 똑같은 얘기만 하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짜증과 피로가 함께 올라옵니다.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왜 이렇게 감정이 많은 사람이지? 이런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오죠. 그런데요, 이 2사람은 모두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감정의 방향이 다른 것 뿐이에요. 누군가는 느낌을 먼저 말하고 누군가는 이유를 먼저 말합니다. 누군가는 감정을 쏟아내야 진정되고 누군가는 감정을 정리해야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한쪽은 이해받았다고 느끼고 다른 쪽은 답답하다고 느끼죠. 가족끼리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식탁에서 한숨 쉬며 말합니다. 요즘은 아버지랑 말이 안 통해. 그때 옆에서 자식이 툭 던지죠. 그냥 잔소리 그만하시라니까요. 아버지도 피곤하시대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래, 내가 괜히 얘기했지. 속으론 서운하지만 입으론 아무 말도 못하죠. 그 자식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감정을 이해받고 싶었던 거죠. 그 순간 두 사람의 대화 코드가 어긋납니다. 그래서 둘 다 마음이 남아요. 말해봤자 안 통한다. 또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배우자에게 서운한 걸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그걸 아직도 생각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이런 대답이 돌아올 때 그럼 마음이 순간 다치죠. 그래, 됐어. 말 안 할래. 그건 싸움을 피한 게 아니라 감정을 포기한 순간이에요. 친구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내가 요즘 힘들다고 털어놨을 때, 아휴, 나도 요즘 바빠 죽겠어. 이렇게 맞받아치는 사람 있죠. 그럼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얘기 듣고 싶지 않구나. 역시 사람은 자기 얘기밖에 안 하는구나. 그 사람은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공감하려고 비슷한 경험을 꺼낸 것뿐이에요. 하지만 내 감정의 방향은 공감받고 싶음이었는데 상대는 정보 나누기로 반응한 거죠. 이게 바로 감정 코드의 엇갈림이에요. 같은 언어를 쓰는데 서로 다른 언어로 느끼는 순간.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속마음을 갖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 없어. 내 얘기 듣기 싫은가 봐. 역시 나만 감정적인가 봐.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감정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심리학자 데보라 테넌 교수의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대화 차이를 분석했는데 남성의 65%가 문제 해결형, 여성의 75%가 감정 공유형으로 대화한다고 합니다. 즉, 남성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로 반응하고 여성은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대화할 때 이런 일이 생기죠. 아내가 말하죠.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어. 남편이 말합니다. 그럼 일 줄여야지. 내가 지금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달라는 거야. 이 대화 정말 자주 있지 않나요? 서로 사랑하지만 감정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냉정한 게 아니라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감이 먼저여야 마음이 풀리고 어떤 사람은 정리가 먼저여야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걸 모르고 대화하면 서로 계속 오해의 벽을 쌓게 됩니다. 대화의 실패는 대부분 감정을 놓쳤을 때 시작됩니다. 상대가 울분을 터뜨릴 때 그걸 논리로 막으면 불이 번집니다. 하지만 그래, 많이 답답했겠다. 이 한마디면 진짜 불이 꺼집니다. 그건 상대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 준 거예요. 사람은 말로 생각을 전하지만 마음은 말투로 전한다. 몽테뉴, 내용보다 톤, 논리보다 느낌이 진짜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감정 코드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땐 말을 고치는 게 아니라 느낌의 방향을 바꿔야 해요.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이 사람은 말이 너무 딱딱해. 나는 그냥 들어주길 바랐을 뿐인데 나도 내 말투가 왜 이렇게 차가운지 모르겠어.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건 성격이 아니라 코드의 차이일 뿐이에요. 대화가 막혔을 때 이 사람은 지금 감정을 말하는 중일까? 이유를 말하는 중일까? 그걸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이해 하나로 대화의 공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공기가 바뀌면 관계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따뜻해집니다. 이게 바로 감정 코드의 힘이에요. 말을 바꾸지 않아도 느낌을 읽어주면 사람 사이의 온도는 바뀝니다. 다음 장에서는 말의 리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아직 말을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상대가 중간에 끊고 그건 말이야 하며 먼저 덧붙였던 적 있죠?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내 말은 아직 안 끝났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급하지? 내 얘기는 듣지도 않네. 그리고 그 순간 대화는 방향을 잃습니다. 이야기의 주제가 아니라 기분이 먼저 상하죠. 반대로 이런 적도 있죠? 당신이 뭔가 설명하고 있는데 상대가 계속 그렇구나 하며 너무 천천히 대답하는 사람. 아니, 대답 좀 빨리 하면 안 되나? 이야기가 늘어지네. 이 사람은 도대체 할 말이 없는 건가? 그 순간 답답함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서로 다른 리듬이 불편함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 일상 속에서 참 자주 일어나죠. 아침 식탁에서 남편이 신문을 보며 묻습니다.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아내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대답하죠. 어제 반찬도 있고 된장찌개나. 그런데 남편은 벌써 다른 말을 꺼냅니다. 아니, 그거 말고 어제 먹었잖아. 아내는 말끝을 삼킵니다. 내가 대답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재촉하지? 그날 하루 그 사소한 대화 하나가 마음속에 미묘한 불쾌함으로 남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그렇죠. 회의 자리에서 상사가 묻습니다. 이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부하 직원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상사가 바로 말을 덧붙입니다. 지금까지는 별 진전 없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직원의 속마음은 이렇죠. 물어봤으면 대답 좀 하게 해주면 안 되나? 말할 기회도 없이 결론부터 내리네. 그때 생기는 건 서운함이 아니라 체념이에요. 아, 이 사람한테는 말해봤자 의미 없다. 친구 사이도 비슷합니다. 어떤 친구는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하며 천천히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좀 마음이 복잡했거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친구는 이미 결론이 궁금해서 기다리질 못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 그냥 그때 싸운 거야? 아니면 풀렸어? 천천히 말하던 친구는 순간 말이 멈춥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 좀 말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결론만 듣고 싶구나. 이렇게 대화의 속도가 엇나가면 한쪽은 조급함을 느끼고 다른 한쪽은 무시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대화의 리듬은 뇌의 처리 속도와 감정의 반응성이 달라서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에요.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기 전에 말로 생각을 정리하죠. 그래서 말이 빠르고 리듬이 빠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보다 생각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말하기 전에 상황을 곱씹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느리게 조심스럽게 흘러갑니다. 이 둘이 만나면 대화는 엇박자가 납니다. 빠른 사람은 느린 사람에게 답답하다고 하고 느린 사람은 빠른 사람에게 공격적이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부터 서로가 서로를 피하게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대화 속도는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 감정 조절 방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구팀은 대화 중 심박수와 뇌파를 측정했는데 빠른 말투를 가진 사람은 긴장 상태에서 즉시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고 느린 말투를 가진 사람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나서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즉, 빠른 사람은 즉각적으로 감정을 풀어내야 편하고 느린 사람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말해야 편합니다. 그래서 서로 리듬이 다르면 한쪽은 시원하게 말하자 하는데 다른 한쪽은 조용히 생각 좀 하자가 되어버리죠. 그 사람이 빠르게 말하는 이유는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안정시키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리고 느리게 말하는 사람은 게으른 게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대화의 리듬은 각자의 안정 리듬이에요. 남편이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늦어? 미리 말했잖아. 그때 아내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좀 천천히 말해요.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남편은 답답해서 손을 흔들죠.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내는 그 순간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나는 그냥 대화하려고 했을 뿐인데,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누군가 말을 빠르게 쏟아내면 나를 몰아붙이는 느낌이 들어서 방어적으로 변하고 반대로 너무 느리면 나한테 관심이 없나? 하는 오해가 생기고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들리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숨 돌릴 틈을 안 주지? 내가 말을 해도 반응이 너무 느려서 벽 같아. 이게 바로 속도 코드의 차이입니다. 말의 리듬이 안 맞을 때 대화의 공기까지 흐트러져요.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 이해의 시작이다. 말의 리듬은 이해의 박자예요. 누군가의 말이 답답하게 들릴 때 그 사람의 속도는 그 사람의 생각의 박자입니다. 그걸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대화는 싸움이 되고 맙니다. 혹시 요즘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말이 너무 빨라서 같이 있으면 긴장되는 사람, 혹은 너무 느려서 대화가 늘어지는 사람. 그럴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보다는 저 사람은 나와 다른 리듬으로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불편했던 대화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빠른 사람은 느린 사람에게 리듬을 나눠주고 느린 사람은 빠른 사람에게 숨을 쉬게 해줍니다. 그게 대화의 호흡이에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피곤해. 대화가 자꾸 부딪혀. 그 사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신과 리듬이 다른 사람이에요. 대화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서로의 리듬을 맞추는 마음의 연습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한 명쯤은 떠오르지 않나요? 대화를 시작하면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 그건 내가 옛날에 겪어봤는데 말이지. 나는 그럴 때 이렇게 했어. 내가 말했잖아. 그건 말이야. 처음에는 웃으면서 들어주지만 몇 분 지나면 머릿속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내 얘기 좀 들어줄 순 없나? 이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독백을 하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상대가 그래, 근데 있잖아 하면서 자기 얘기로 확 돌려버리는 경우. 그 순간 대화의 공기가 탁 막힙니다. 그래, 됐다. 이 사람은 내 말엔 관심 없네. 그건 무례함이 아니라 관심의 중심이 다른 코드 차이예요. 친구와 점심을 먹으면서 당신이 말합니다. 요즘은 좀 마음이 복잡해.
집안일도 그렇고. 그런데 친구가 바로 대답하죠. 아휴, 나도 그래. 나 요즘 남편이랑 완전 전쟁이야. 그 순간 마음속에 미세한 거리감이 생깁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얘기 들을 준비가 안 됐구나. 왜 사람들은 내 얘기가 시작되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런데 또 한편으론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래, 다들 바쁘고 힘들지 뭐. 내 얘기 들어줄 여유가 어디 있겠어. 그래서 결국 말하는 걸 멈춥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묻습니다. 지난 회의 때 말이야. 그 부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상대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거, 나도 요즘 진짜 바빠서 정신이 없어. 그 말은 사실 도와줄 수 없다는 뜻이지만 그 속에는 관심의 중심이 자기 상황에 고정돼 있죠. 결국 대화는 단절됩니다. 이 사람은 내 부탁보다 자기 필요를 먼저 내세우는구나. 그럼 나도 굳이 얘기 안 해야겠다. 이렇게 관계의 문이 살짝 닫히는 겁니다. 가족끼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말합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와. 딸이 대답하죠. 엄마, 커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 딸은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순간 속이 답답해집니다. 내가 원한 건 원인이 아니라 위로였는데. 이때 어머니의 속마음은 이렇죠. 그냥 괜찮아? 한마디면 되는데. 왜 다들 나한테는 설명만 하려고 할까? 이 모든 순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화의 관심축이 어긋났을 때 대화는 뚝 끊긴다는 거예요. 관심의 방향은 에너지의 방향이에요.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주의가 어디를 향하느냐로 말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 중심형이에요. 상대의 말에 반응하고 그 마음을 읽으려 하죠. 그랬구나. 그건 힘들었겠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형이에요.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그건 나도 그랬는데. 내 경우엔 말이야. 이 사람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경험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도 그 안에서 내가 아는 이야기를 찾는 거예요. 그건 공감의 부족이 아니라 공감 방식의 차이예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니콜라스 앱튼 교수는 대화 중 시선 움직임을 추적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의 얼굴을 오래 보는 사람일수록 타인 중심 대화형, 자신의 손동작, 주변 물건을 더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 대화형으로 분류됐습니다. 즉, 대화 도중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그 사람의 관심 코드를 보여주는 거죠.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아니면 내 생각으로 비교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누가 요즘 잠이 안 와 하면 나는 그래, 많이 힘들겠네 라고 반응하나요? 아니면 나도 그래, 요즘 불면증 심해 라고 말하나요? 이 두 말의 차이는 작지만 대화의 에너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오해도 많죠. 저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해. 사실은 불안을 덜기 위해 자신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내 얘기를 안 들어. 듣고 있지만 반응의 방식이 자기 경험을 꺼내는 쪽이에요. 대화가 항상 자기 위주로 돌아가. 라는 말. 그 사람은 공감을 자기 경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대화가 기분 상하는 일이 아니라 성향이 다른 일이 됩니다.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서만 타인을 본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결국 자기 경험을 통과시켜 이해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얘기로, 어떤 사람은 그의 얘기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걸 알아차리면 저 사람은 왜 내 얘기에 집중 안 해? 보다 저 사람은 자기식으로 나를 이해하려는 중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관심 코드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가 막힐 때 이 한마디만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경험을 통해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중이구나.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상대의 말이 자기 이야기로 들려도 그 속엔 너를 알고 싶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대화의 세 가지 코드, 감정, 속도, 관심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부딪히는 말의 온도이자 관계의 리듬이에요.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그 온도는 오래 남는다. 대화란 결국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잠시 스쳐가는 일입니다. 말이란 건 마음의 모양을 잠깐 세상에 꺼내는 행위죠. 그래서 말이 안 통할 때 우리는 답답해하고 상대의 말이 차갑게 들릴 때 마음이 서운해집니다. 그건 단순히 언어가 달라서가 아니라 마음의 주파수가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살다 보면 가족에게도 말이 막힐 때가 있고 친구에게도 서운함이 쌓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도대체 왜 말이 안 통하지? 내가 이상한 건가? 그냥 말 섞기 싫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말이 막힌 게 아니라 대화의 코드가 달랐던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논리로 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정리하죠. 누군가는 나를 통해 세상을 보고 누군가는 세상을 통해 나를 봅니다. 이 모든 차이가 모여서 세상이 이렇게 다채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그 말 속의 톤과 방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속도로, 어떤 감정으로, 어떤 방향에서 나에게 말을 건네고 있을까? 그 질문 하나만 떠올려도 대화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분노가 잦아들고 서운함이 조금은 녹아내립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말이 자꾸 어긋나서 피하고 싶은 사람, 자꾸 말다툼이 되는 가족, 혹은 내 말이 잘못 들릴까 걱정되는 누군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르게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마디는 오랜 침묵보다 훨씬 따뜻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대화는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일이다. 그 말처럼 대화는 결국 이겨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닿아서 끝나는 겁니다. 말의 기술보다 마음을 다루는 용기가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과 말이 통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진심으로 말했는데 상대가 다르게 받아들였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다른 리듬의 만남이에요. 대화란 원래 조금씩 삐걱거리며 배우는 춤 같은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만들어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말투보다 중요한 건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의 방향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따뜻하게 오해할 수는 있다. 이 한 문장을 오늘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사람 사이의 온도는 이해가 아니라 관심으로 따뜻해지니까요. 지금까지 인생 100가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 드렸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